어머님, 손주 보시는 거 싫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같이 오시지 마셨어야죠. 뭐라고?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들었니? 나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데려온 거였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란 말이냐? 첫날 빼고는 단 한 번도 같이 놀러 간 적이 없잖아. 너희 편할 때만 가족이고 불편할 땐 육아 도우미야? 손주만 띡 맡겨놓고 너희끼리 놀러 나가면 그만이냐고.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여행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엄마도 서진이랑 호텔에서 쉬시니까 좋은 거잖아요. 이제 됐으니까 너희끼리 잘 놀다 와. 나는 이제 너희 공짜 보모 역할 그만할라니까. 영자 씨는 그대로 호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6세 김영자 씨입니다. 영자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홀로 평화로운 귀촌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죠. 그런 영자 씨의 일상을 바꿔놓은 건 서울에 사는 아들과 며느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가까이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딱 그때까지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들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울먹였습니다. 솔직히 영자 씨도 손주 얼굴이 보고 싶던 차였습니다. 고민 끝에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들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며느리의 환한 미소에 영자 씨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도우니 좋은 일이지 하고 생각했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급할 때만 손주를 봐주었습니다. 아들이 야근할 때, 며느리가 갑자기 외근을 나갈 때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2시간만 서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마다 영자 씨는 기꺼이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공원도 가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자 씨의 일상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급할 때만이 매주 화수목이 되고 어쩌다 한 번이 매일 오후 4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점점 더 당연하게 영자 씨에게 육아를 맡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서진이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서진이 픽업 좀 부탁드릴게요. 일상적인 인사처럼 건네는 아들 내외의 말에 영자 씨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못 오세요? 벌써 3번째인데. 죄송해요. 손주를 봐야 해서요. 어머, 매번 그래요? 언제 자기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친구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영자 씨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영자 씨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요. 모든 계획은 아들 내외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고 자신의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시골을 떠날 때의 약속과는 다르게 지금 영자 씨는 완전한 엄마표 육아 도우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창밖으로 바라보며 영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혹시 이번 여름 휴가 때 계획한 거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흥분된 톤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우리 가족끼리 일본 오사카 가요. 가족 모두 추억도 만들고. 그동안 엄마도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의 마음에 오랜만에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정말? 가족 여행이라니 좋지. 비행기 안 타본 지 오래된 것 같구나.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수고를 알아주는 건가? 그동안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여행이라니, 게다가 가족 모두와 함께.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행 준비를 해야겠네. 여권은 어디 있더라? 영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여권을 꺼내고 여행용 가방도 정리했습니다. 여름 옷가지들을 챙기고 손주 서진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영자 씨는 여행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영자 씨는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잠시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이 여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흥분의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도 가다듬었습니다. 일본에서 입을 얇은 옷도 몇 벌 더 챙겨야겠네. 손주 서진이가 좋아할 간식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권과 지갑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이 차를 몰고 와서 영자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저희 이제 공항 가야 해요. 짐을 싣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영자 씨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 그것도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거쳐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영자 씨는 손주 서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비행기 신나요? 천진난만하게 웃는 손주의 모습에 영자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가 좋았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고 아들이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은 오사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깔끔하고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와, 방이 넓고 좋네요. 어때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아들이 물었고 영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구나.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멋지네.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가족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처 현지 식당에서 오코노미야키와 타코야키를 맛보았고 서진이는 신기한 음식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맛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영자 씨는 손주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근처 시장을 구경했고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모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요. 호텔로 돌아와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여행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모였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어딘가 나들이 준비를 한 듯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둘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좀 다녀올게요. 서진이 잘 부탁드릴게요. 저녁엔 들어올게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온 건데 갑자기 둘만 놀러 간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래, 부부끼리 시간도 필요하지. 너희들 재밌게 다녀와. 서진이는 내가 잘 볼게. 아들 내외가 떠나고 영자 씨는 손주와 함께 호텔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서진이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영자 씨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하루쯤은 이해해야지. 신혼여행 이후로 둘만의 시간이 없었을 거야. 영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아들 내외는 즐거운 표정이었고 영자 씨에게 고맙다며 일본 과자를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서진이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좀 다녀오려고요. 며느리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죠? 저희가 사온 기념품도 있어요. 영자 씨는 웃지도 못하고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손주의 물티슈와 간식만 챙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나서야 뒤틀린 속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또 보고 있으라고. 호텔 창문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가족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 내외가 편하게 놀러 다니기 위한 해외 베이비시터 프로젝트였습니다. 서울에서처럼 여기서도 영자 씨의 역할은 육아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도 영자 씨는 손주와 함께 호텔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신사도 구경하고 근처 쇼핑몰에도 갔습니다. 서진이는 즐거워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손주만 돌보려고 일본까지 왔나? 저녁에 돌아온 아들 내외는 또 다시 신나게 자신들의 일과를 떠들었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고 멋진 사원도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모습이 영자 씨의 눈에는 몹시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서진이랑 오늘 뭐 했어요? 별거 없어. 그냥 호텔 근처 좀 돌아다녔지. 영자 씨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또 나설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교토에 좀 다녀올게요. 기차표도 끊어놔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아, 오늘도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엄마 아빠는 저녁에 돌아올게.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설렘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여행은 가족 여행이 아니라 부부 여행이었고, 영자 씨는 그저 손주를 돌봐줄 편리한 동행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속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영자 씨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처음부터 계획이 이거였니?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셋이 함께 어디 간 적이 없잖아. 밥 한 끼도 같이 안 먹었고. 이게 가족 여행이니? 영자 씨의 질문에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그러죠. 엄마도 서진이랑 있는 게 좋으면서 왜 그러세요? 좋다고? 평소에도 맨날 손주 맡기고 일본까지 와서 여행 내내 또 나보고 돌보라고? 그 순간 영자 씨의 참았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밥 한 끼도 안 사주는 너희가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부터 내가 의심했어야 했구나. 이게 같이 가는 여행이 아니라 손주 맡기기 프로젝트였던 거지? 영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또렷했고 그 안에는 단연간 쌓아온 서운함이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되레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시는 거 싫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같이 오시지 마셨어야죠. 뭐라고?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들었니? 나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데려온 거였구나. 아들이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란 말이냐? 첫날 빼고는 단 한 번도 같이 놀러 간 적이 없잖아. 너희 편할 때만 가족이고 불편할 땐 육아 도우미야? 영자 씨의 차가운 시선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여행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엄마도 서진이랑 호텔에서 쉬시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잘 들어. 내가 날 위해 여행 온 줄 알았어? 난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온 거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근데 이게 뭐야? 나한테 손주 맡기고 너희끼리 노는 게 가족 여행이야? 영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뭐 너희한테 한 끼 사달라고 한 적 있니? 그냥 함께 있자는 거였어. 근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 배신이라니요? 어머님, 그건 너무...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구나. 난 엄마가 아니라 무료로 써먹는 육아도우미였던 거지? 서울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영자 씨는 이제 화를 내기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알았어. 이제 더 바보 같은 기대는 안 할게.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며느리가 당황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영자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서울에선 3년 동안 날 이용했어도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 서진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자 영자 씨는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잠깐 방에 다녀올게.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끼리 잘 놀다 와. 나는 더 이상 너희 여행에 방해 안 할 테니까. 영자 씨는 더는 버티지 않고 호텔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휴대폰으로 항공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당일 귀국편을 검색했습니다. 마침 3시간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대답 없이 짐을 계속 쌌습니다. 여권, 지갑, 필수품만 챙겼습니다. 엄마! 제발요? 마지막으로 짐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짐을? 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마. 네? 갑자기 왜요? 더 이상 너희 육아 플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영자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민 반응? 그래, 내 눈엔 그렇게 보이겠지?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한 거고 불평하면 예민하다는 거지?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 인생에 맞춰서 내 시간을 다 바치라는 법은 없어.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같이 다니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희 진심은 이미 다 봤어. 영자 씨는 짐을 들고 나서다가 서진이를 향해 몸을 숙여 작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먼저 집에 갈게. 나중에 보자.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뽀뽀하고 아들 내외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자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해방이구나. 당일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내내 영자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저 김영자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영자 씨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영자 씨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영자 씨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들로부터 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인데요. 네, 저는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 김영자입니다. 제 오피스텔 방을 빼고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네 집에서 보냈으니까요. 옷장을 정리하다 문득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손주 서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영자 씨는 단호하게 사진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드디어 받았네요. 어디 계세요? 저희 어제 밤에 급히 귀국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걱정됐니? 그렇다면 여행 중에 내 기분이 어땠을지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지. 엄마, 그게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짐 정리 중이고. 짐이요? 어디 가세요? 내가 갈 곳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화해하고. 영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난 게 아니야. 실망한 거지? 너희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충분히 봤어. 그게 다야. 엄마,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 너희가 나를 찾는 건 언제나 필요할 때뿐이었지. 서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게 언제 지켜질지도 의문이야. 아들이 침묵하자 영자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 내놨어. 계약 만료되는 대로 시골로 내려갈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서진이는 누가 봐요? 그 말에 영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아들의 관심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걱정하는 건 그거지? 서진이는 내 자식이야. 내가 책임질 일이고, 엄마, 말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가 며칠 실수한 걸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인 건 너희였어. 나를 일본에 데려가면서도 실제로는 공짜 육아 도우미로 생각했잖아. 이제 그런 기대는 하지 마. 더는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영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나를 애 키우는 도우미로 생각하지 마라. 엄마로서의 내 역할도 여기까지다.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틀 후 영자 씨는 부동산에서 새 세입자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짐을 정리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새 주소를 묻는 문자가 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영자 씨는 오래된 집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가득했고 텃밭은 거의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영자 씨는 마당에 제초제를 뿌리고 살림살이를 정돈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이웃들은 반갑게 영자 씨를 맞아주었고 텃밭을 함께 가꿀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감나무 아래 의자를 놓고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이 특히 좋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이웃의 제보로 영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진이도 함께였습니다. 놀랍게도 영자 씨는 그들을 보고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자 씨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집이니까. 나한테는 가장 편한 곳이야. 하지만 여기는 불편하잖아요. 도시에 비하면. 그리고 서진이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면 안 될까요? 더 자주 찾아뵙고 진짜 가족같이 지낼게요.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삶을 찾았어. 내가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 아들이 실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올 생각 없으세요? 영자 씨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선택을 말했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김영자로서 말이야. 엄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역할만 하며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영자 씨는 감나무 아래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을 때 가슴 속 무거운 짐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나답게 살 수 있게 됐구나.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영자 씨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김영자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영자 씨가 택한 행복이었습니다.